네, 안녕하세요. 자료구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챕터 8의 해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래프를 봤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트리도 보고 어레이니, 링크드 리스트니 뭐 스택, 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제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우리가 뭐 데이터 한두 개 가지고 하면은 뭐 사실 필요도 없겠지만 보통 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을 돌려야 될 때, 그때 그 애플리케이션 리퀘어먼트에 맞게 그죠? 뭐 어떤 경우는 뭐 인서트를 많이 한다든지, 어떤 경우 서치를 뭐 많이 한다든지,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을 한다든지 이런 그 애플리케이션마다 다 그 리퀘어먼트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쓰고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스트럭처가 존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데이터 스트럭처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 하면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그 저장해 놓느냐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오퍼레이션들을 이피션트하게 하기 위해서 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서트, 딜리트, 서치 이런 것들이 그 뭐 잘 되도록 이렇게 그 데이터를 오거나이즈 해놓는 거죠. 예, 그래서 인서트, 딜리트, 서치 말고도 많은 오퍼레이션들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데이터 스트럭처에서는 요 세 가지 오퍼레이션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데이터 스트럭처든지 거기다 아이템을 인서트를 그죠?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딜리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오퍼레이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그러면 뭐 바이너리 서치 트리 뭐 트리라든지 이제 뭐 그래프라든지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뭐 n 로그 n이다. 뭐 n이다. n 제곱이다. 이런 어떤 그 어심터틱 타임 컴플렉시티를 많이 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해싱이라고 하는 거는 어 그 인서트 딜리트 서치가 O1입니다. 예. O1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기 그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그냥 어떤 컨스턴트 타임에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심터팅 타임 컴플렉시티 중에서는 가장 빠른 게 O1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그 우리가 보통 그 이제 그 타임 컴플렉시티를 얘기할 때 월스트 케이스 타임 컴플렉시티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해싱의 이 O1이 월스트 케이스 타임 컴플렉시티는 아니고요. 예, 익스펙티드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리지 타임 컴플렉시티에 가까운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월스트 케이스 타임 컴플렉시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ON이 됩니다. 뒤에 보면 알 텐데. 근데 이제 뭐 이런 거죠. 월스트 케이스 타임 컴플렉시티는 ON인데 그러면 뭐 바이너리 서치 트리 같은 게 이제 O 로그 N이다 그러면 뭐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에브리지 하게는 O1이라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보통 일반적인 어떤 그 랜덤한 형태의 데이터를 쭉 계속 오퍼레이션을 할 때는 어 expected time, average time complexity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O1이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해싱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사실 해싱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배우자면 굉장히 배울 내용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싱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해싱을 할 때, 일단 데이터 스트럭처를 위해서 어떤 그 메모리를 또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 얼로케이션 기본적으로 원 디멘셔널 어레이로 하겠습니다. 원 디멘셔널 어레이, 어레이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름이 테이블인 거예요. 어레이의 이름이 테이블이고 사이즈는 b인 거죠. 그래서 인덱스가 0부터 b-1까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b개의 무슨 슬롯이라든지 b개의 어떤 그 엘리먼트를 갖는 어레이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each data element stored in this array is a dictionary pair.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어레이나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볼 때 거기 들어가는 그 뭐 트리에서도 그렇고 그 엘리먼트들 있잖아요. 엘리먼트가 인티저일 수도 있고 캐릭터일 수도 있고 또 스트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럭트 타입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갖는 그런 엘리먼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 페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키가 있고 엘리먼트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엘리먼트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의 인티저일 수도 있고 뭐 스트링일 수도 있고 캐릭터일 수도 있고 여러 타입이 한꺼번에 있는 스트럭처 타입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키가 하나 있는데 키는 말하자면 이제 그 엘리먼트를 찾을 때 쓰는 어떤 그 값이라는 거죠. 예, 예, 값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키가 유니크하도록 예, 디자인을 합니다. 네. 키가 유니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 엘리먼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엘리먼트가 서로 다르면 키도 서로 다르게 예, 그렇게 돼 있는 게 유니크 키죠. 예, 그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엘리먼트들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자, 그걸 어레이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해싱이니까 해싱만의 또 용어가 있어요. 해싱만의 용어는 뭐냐면 each position. 그러니까 여기 어레이가 있다 그러면 요 각각의 이거 뭐 엘리먼트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요 해싱에서는 버켓이라고 부릅니다. 버켓. 예. 요 하나하나의 자리. 요게 이제 버켓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버켓 안에 하나의 딕셔너리 페어. 여기 딕셔너리 페어가 하나의 엘리먼트거든요. 예, 키를 갖고 있는 하나의 엘리먼트인데 이 딕셔너리 페어를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버켓에 슬롯이 여러 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버켓에 슬롯이 3개씩 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경우에는 슬롯 하나당 딕셔너리 페어 하나니까 한 버켓에 예를 들어서 슬롯이 3개 있으면은 3개의 딕셔너리 페어를 한 버켓에 넣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그 버켓 하나당 슬롯이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버켓, 뭐 슬롯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싱에서는 그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시 펑션입니다. 예, 해시 펑션. 이거를 뭐 F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H라고 부르기도 해요. H. 예, H도 많이 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키를 이 펑션에다가 넣으면 그러니까 키가 K인데 이거를 펑션에다가 넣으면 예, 그러면은 어떤 값이 나오는데 요 값이 뭐냐 하면은 버켓의 어드레스예요. 예, 버켓의 어드레스라는 건 지금 0에서 b-1까지 있는 어드레스인 거죠. 그죠? 왜냐면 버켓 사이즈, 저기, 그 테이블의 사이즈가 b니까. 자, 그리고 어떤 키 값에 대해서 fk에 의해서 나오는 요 값을 홈 버켓이라고 부릅니다. 홈 버켓. 예, 홈 버켓.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딕셔너리 페어는 그 홈 버켓에 저장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 어레이에다가 쭉 넣을 때 옛날에 보면은 이제 어레이나 링크드 리스트 이런 거 하면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넣는다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앞에서부터 쭉 넣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뭘 계산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 넣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해싱의 기본입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5개 그 딕셔너리 페어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여기 22, 34 하는 숫자들이 키고 그 다음에 여기 A, C, D 하는 요게 이제 그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는 키가 인티저고 엘리먼트는 그냥 캐릭터인 경우죠. 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시 테이블에다가 이제 이거를 해싱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시 테이블은 B가 8개짜리, 그죠? 엘리먼트 8개짜리 0부터 7까지 있는 그런 해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시 펑션은 간단하게 8로 나눈 나머지, 그죠? 예, 키를 8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K를 8로 나눈 나머지는 0부터 7까지만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이제 넣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넣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2 같은 경우는 8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6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6번 인덱스에 들어오는 거고 85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5고 3은 그냥 3이고 33은 이제 32가 있으니까 나머지가 1이고 71 같은 경우는 이제 64에서 더하기 7이니까 나머지가 7이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운이 좋게 어쨌든 그 계산한 결과가 다 다르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 그 버켓에 슬롯이 그냥 하나씩만 있다는 걸 지금 가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겹치질 않았죠. 겹치질 않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search라든지 insert라든지 delete가 O1 시간 만에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겹치지 않았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search, insert, delete가 O1에 되느냐? 그냥 키를 계산하면 인덱스가 바로 나오니까요. 예, 그죠? 앞에서부터 이렇게 찾아간다든지 뭐 이렇게 트리를 따라서 내려간다든지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계산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예. 자, 이게 해싱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그 딱 봐서 알겠지만 겹치는 게 문제죠. 예, 해싱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그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5개의 그 딕셔너리 페어를 해싱을 써서 넣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더 넣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키가 27이고 엘리먼트가 G인 어떤 그 딕셔너리 페어인데 이걸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27을 8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면 3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죠? 예, 넣어야 되는데 지금 어, 이미 3,d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홈 버켓이 같은 그러니까 그죠? 키가 서로 다른데 홈 버켓이 같은 경우 이거 두 개를 뭐 시너님, 그러니까 동의어 뭐 그런 뜻이죠. 예, 시너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시너님은 그 이 해시 펑션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해시 펑션이 달라지면 이런 건 다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미 어떤 버켓에 한 딕셔너리 페어만 넣을 수가 있는데 이미 어떤 버켓에 이렇게 그 딕셔너리 페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딕셔너리 페어를 넣어야 하는 경우 계산을 했더니 그런 식이 되는 경우 그거를 컬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컬리전이라는 건 충돌 그런 뜻이에요. 예. 자, 이제 이게 컬리전이고요. 컬리전. 그죠? 예, 컬리전은 when the home bucket for a new pair is occupied by a pair with a different key. 예, 그죠? 우리 키는 지금 유니크한 거니까 같은 키라면 같은 엘리먼트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verflow는 뭐냐면은 overflow는 when there is no space in the home bucket for the new pair. 그러니까 홈 버켓에 더 이상 스페이스가 없어서 넣을 수가 없을 때 예, 그런 거죠. 자, 그 이 두 개가 왜 다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봤듯이 하나의 버켓에 슬롯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컬리전이 난다 하더라도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의 버켓에 슬롯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그죠? 하나만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슬롯이 예를 들어서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차 있고 하나는 비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그 딕셔너리 페어가 이 홈 버켓으로 계산이 된다 하면 컬리전은 맞는데 예, 그죠? 예, 컬리전은 맞는데 오버플로우가 나진 않죠. 왜냐면 아직 비어있는 슬롯이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더 이상 스페이스가 없으면 오버플로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버켓에 원 딕셔너리 페어 슬롯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컬리전 나면 바로 오버플로우 나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이 컬리전과 오버플로우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런 얘기고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컬리전보다는 오버플로우 핸들링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오버플로우 안 나오면은 그냥 거기다 계속 그죠? 여러 개의 슬롯에다가 계속 넣어주면 되는 건데 더 이상 넣을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뭔가 어떻게 해줘야죠. 그걸 그냥 버려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버플로우 핸들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또 그 해싱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딩 덴시티 혹은 로딩 팩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로 알파로 쓰거든요. 예, 알파. 예, 그거는 결국 뭐냐면은 이 해시 테이블이 지금 얼마나 차 있냐. 예,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n 나누기 sb인데 여기 지금 s가 number of slots in a bucket이고 예, 그 다음에 b는 number of buckets in the hash table이고 그 다음에 n은 number of dictionary pairs in the table. 그러니까 s 곱하기 b 하면은 딕셔너리 페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의 개수예요. 예, 그 다음에 n은 실제로 차 있는 공간인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요 밑에 보면은 지금 S는 1이에요. 그러니까 한 버켓에 슬롯이 하나밖에 없는데 버켓은 칸이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중에 5개가 차 있으니까 5 나누기 8이 로딩 팩터입니다. 예, 그럼 62.5%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 로딩 팩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쓰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로딩 팩터가 점점 차가지고 거의 100%에 가까워지면 예, 그러면은 해시 테이블을 뭐 더 사이즈를 늘린다든지 예, 뭐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해시 테이블 이거 지금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해시 테이블을 처음부터 굉장히 넓게 잡으면 그러면 뭐 컬리전이 나거나 오버플로가 날 가능성은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메모리 낭비가 심하겠고
내가 쓸 만큼만 이렇게 적당하게 해놓는 게 중요한데 내가 쓸 만큼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뭐 8개 잡아놨다가 한 5개, 6개 이렇게 더 차면은 더 찰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뭐 2배로 늘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용을 하는 게 로딩 덴시티 혹은 로딩 팩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해싱의 기본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데이터 딜리트 하려면 먼저 그 서치를 해갖고 그 데이터를 찾아야 되니까, 예. 그렇게 키를 계산을 해서 그 저장되는 공간의 주소를 그 계산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게 이제 해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은 해싱을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죠. 첫째, 해시 펑션은 뭘 쓸 거냐. 예, 아까 했던 거는 뭐 그냥 8로 나눠서 나머지. 예, 근데 뭐 그 좋은 거냐? 더 좋은 거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발생하면 오버플로우 핸들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의 옵티멀 사이즈는 얼마이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해시 펑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시 펑션. 자, 해시 펑션은 어떤 해시 펑션이 좋으냐 하면은 여기 보면 이제 easy to compute. 예. 근데 여기서 보면 easy to compute가 무슨 말이냐? 뭐 쉽게 계산되는 게 뭐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해시를 할 때 컬리전이 없으면 O1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O1이라고 했는데 해시 펑션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하나 찾고 그다음 찾고 그다음 찾고 그다음 찾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O1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계산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계산 자체가 너무 복잡하면 그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그것도 참 약간 그 뭐라 그럴까 해싱을 하는 그 목적이 좀 그 퇴색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이 싹 되는 그런 펑션이 좋은 펑션이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number of collision을 줄여야 됩니다. 예, number of collision을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딕셔너리 페어 그 들어가 있는 로딩 팩터가 너무 높으면은 컬리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이 나오거든요. 네, 컬리전을 완벽하게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해싱 펑션을 잘 고르면 해싱 펑션을 못 고르는 경우에 이상한 걸 고르는 거에 비해서 컬리전이 적어지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좋은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그러면 컬리전을 줄이도록 해싱 펑션을 어떻게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키 스페이스가 있다고 쳐보세요. 키 스페이스라는 건 뭐냐면은 키가 뭐냐예요. 그죠? 키가. 예를 들어서 키는 인티저인데 키 값이 0부터 만 사이의 어떤 값이다. 예.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 키 중에서 어떤 키가 제너레이트 돼서 어떤 키를 가진 그 딕셔너리 페어가 이 해싱 테이블에 들어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키가 0부터 만 사이의 어떤 인티저라는 건 알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만들면 좋은 거냐면은 해싱 펑션을 어, 어떤 그 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키를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할 때 그러면은 어, 그죠? 각각의 키가 나올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확률이 있는데 그게 어, 그 해싱 통해서 어떤 값으로 나오는데 요 값이 예, 요 값이 될 확률이 여기서 b분의 1은 뭐냐면은 어, b는 전체 버켓의 개수잖아요. 예, 버켓의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켓의 개수가 10개면 버켓이 0번부터 9번까지 있을 텐데 그 해싱 펑션을 통해서 나오는 값이 그 홈 버켓이 0번일 확률도 10분의 1, 1번일 확률도 10분의 1, 2번의 확률도 10분의 1, 3번일 확률도 10분의 1. 예, 그렇게 나오는 거. 그게 뭐예요? 그 각각의 버켓으로 들어갈 확률이 똑같은 거죠. 예, 그게 어떤 경우입니까? 가장 밸런스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버켓이 5개가 있는데 예, 5개가 있는데 5개가 있으면은 이게 전부 다 20%씩 예, 20%씩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요. 예. 이러면은 이제 이런 그 경우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5, 5, 5, 5 그리고 이쪽으로 홈 버켓이 나올 확률이 80%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서 컬리션이 많이 나겠죠. 컬리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밸런스가 잘 돼야 된다. 예.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b분의 1로 딱 맞추는 그런 해싱 펑션을 우리가 유니폼 해싱 펑션이라고 합니다. 유니폼 해싱 펑션이란 각각의 버켓에 들어갈 확률이 다 같은 거예요. 예. 유니폼한 거죠.
자, 그래서 그 해시 펑션 중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죠 그죠? 예, 많이 쓰이는 것들을 한번 볼 텐데 지금 이제 제일 처음에 볼 거는 뭐냐면 이제 디비전입니다. 디비전. 예, 디비전. 좀 전에 얘기했듯이 D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나머지를 그 버켓 어드레스로 하는 거죠. 예. 아까 봤듯이 8개가 있는데 버켓 사이즈가 8개인데 그러면 8로 나눈 나머지 그럼 0번부터 7번까지잖아요. 어드레스가 딱 나오죠. 네. 어쨌든 여기서 지금 꼭 그러면 D는 버켓 사이즈하고 같아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D를 예를 들어서 뭐 7로 했다. 그러면은 버켓 사이즈는 7이거나 그거보다 커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지금 이 해시 펑션의 값이 어 그 버켓 어드레스로 다 매핑이 돼야 되는데 매핑이 못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버켓 사이즈는 이 디바이저의 값과 같거나 커야 된다. 예. 아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 D로 나눠서 나머지인데 그 당연히 그냥 D는 B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지. 뭐 일부러 이렇게 다르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지금 디비전 하는 거 이것도 유니폼 해시 펑션이거든요. 예. 근데 유니폼 해시 펑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키 셀렉션이 랜덤한 경우에 그러니까 키 스페이스로부터 키가 랜덤하게 셀렉트 되는 경우에 이 각각의 버켓에 들어갈 확률이 b분의 1이다. 이게 유니폼 해시 펑션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키가 그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되는 게 그러니까 키가 같은 확률로 그러니까 키 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키가 같은 확률로 제너레이트 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짝수인 키하고 그 다음에 홀수인 키가 있는데 짝수인 키가 홀수인 키에 비해서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보통 우리가 그 키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요. 키를 그 데이터 엘리먼트에 의해서 뭐 계산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어떤 데이터로부터 계산이 되는 게 많거든요. 키가. 예. 키가 그 컨텐츠 자체가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 자체가 키 스페이스에서 항상 유니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키가 그 어떤 키라는 건 어떤 형태의 키가 다른 형태의 키보다 더 패턴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를 짝수하고 홀수로 나누면 짝수 50% 홀수 5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는 거죠. 데이터에 따라서.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짝수 키가 한 80%, 예, 80%. 그 다음에 홀수 키가 한 20%였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D를 여기 있는 디바에서 D를 짝수로 쓰면은 어떻게 되냐? 짝수로 나눈 다음에 그 나머지를 계산하면 항상 이렇습니다. 어드 키는 그저 홀수인 키는 홀수의 버켓으로 매핑이 되고 짝수 키는 짝수의 버켓으로 매핑이 되게 돼 있어요. 계산을 하면. 네. 자, 그러면은 이븐 키가 80%고 오드 키가 20%라면 마찬가지로 이븐 버켓에 들어갈 확률이 80%, 어드 버켓에 들어갈 확률이 20%니까 유니폼하지가 않죠. 이거는 해시 펑션이 유니폼하지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키의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유니폼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키의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지더라도 우리는 최대한 버켓은 유니폼해지는 게 좋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D가 B하고 딱 안 맞더라도 어드 디바이저를 쓰면 홀수인 디바이저를 쓰면 홀수는 홀수로 짝수는 짝수 이렇게 가지 않아요. 예, 가지 않으니까 바이어스가 더 덜하다. 예, 그래서 오드 디바이저를 홀수인 디바이저를 쓰는 것이 더 뭐 유리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키 값이잖아요. 예, 키 값은 꼭 버켓의 사이즈하고는 그 뭐 별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디비전 하는 해시 펑션에서는 5003이 디바이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값을 5003으로 그죠? 500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예요. 예. 근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요 값하고 요 값하고 보면은 그 해시 펑션에 대한 그 결과가 같잖아요. 결과가 이거 이제 컬리전이 나는 거예요. 예. 오버플러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컬리전 나고 만약에 버켓마다 어 슬롯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오버플로우도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드 스퀘어라고 있어요. 미드 스퀘어. 미드 스퀘어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키가 4567이잖아요. 그러면 스퀘어는 뭐냐면 제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곱하는 거예요. 4567 곱하기 4567을 하면은 이렇게 디짓이 나오는데 이 중에 가운데 뭐 두 개를 쓴다든지 네 개를 쓴다든지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뒤에 두 개를 그냥 버켓 어드레스로 하겠다 뭐 이러는 거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운데로 스퀘어를 한 다음에 가운데로 하면 이게 왜 좋냐 하면은 이런 게 다 바이어스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all digits of the original key contribute to the middle two digits.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요 끝자리 7이 여기 57489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숫자의 그 bottom digit, 그죠? bottom digit이나 앞에 top digit의 어떤 그 분포가 유니폼하지가 않을 때에도 이렇게 스퀘어를 한 다음에 중간에서 디지트를 고르면 바이어스가 덜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드 스퀘어 방법도 이제 그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딩이라는 거, 뭐 이것도 이제 간단한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세 칸씩 나누겠다. 그러면은 요렇게 세 칸씩 그냥 나누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123, 203, 241, 112, 20 이렇게 나눠서 그거 그냥 더해. 그 더한 값이 버킷의 어드레스가 됩니다. 예. 그러면 버킷의 어드레스가 예를 들어서 699가 안 되면 어떡하나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두 칸씩으로 자른다든지 아니면은 이 699를 한 번 더 뭐 한 자리씩 잘라서 더한다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든 그 버킷 어드레스라는 거는 b-1과 그저 b보다는 작은 숫자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699보다 버킷이 많다고 가정했을 때 요거 세 개를 그죠? 세 자리씩 나눠 가지고 더해 주는 것. 이게 폴딩인데 더할 때 그냥 더하면은 이걸 시프트 폴딩이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거꾸로 더하는 거. 이게 지금 203이 나왔는데 그걸 거꾸로 더하는 거죠. 302로. 그 다음에 241은 그대로 가고 이거 112 거꾸로 더하고 20 더하고 이런 거를 이제 folding at the boundaries라고 이런 방법도 뭐 있습니다. 네. 그 뭐 그런 방법 왜 쓰나요?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바이어스가 적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을 쓰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디지트 어널리시스라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해시 펑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그 키에 있는 그 패턴이, 어, 좀 알려져 있다. 그죠? 예, 알려져 있다.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 키가요, 핸드폰 번호라고 생각을 합시다. 네, 여기 지금 012, 뭐, 015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자, 핸드폰 번호인데, 어, 핸드폰 번호 앞에가 01인 거는 지금 다 똑같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 요거를 버켓 어드레스로 쓰면은 이게 이제 다 겹치는 거잖아요. 듀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은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first and second digit은 겹치는 게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안 써. not used.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 또 보면은 보니까 2, 5, 2, 2 이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2 아니면 5인데 그러니까 별로 분산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도 안 써.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디짓 보니까 뭐 4, 1, 3, 7, 8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잘 디스트리뷰 됐네. 그러면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5까지 7은 지금 뭐 보면은 여기도 5, 여기도 5, 어, 여기는 4, 여기 5, 여기 5, 뭐 5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안 쓰고. 그러니까 디지트별로 분포를 봐가지고 분산이 많이 돼 있는 것들 몇 개만 고르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골라진 게 지금 4번, 네, 네, 4번, 8번, 10번 뭐 이렇게 고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 자리만 버켓 어드레스로 사용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세 자리를 고른 거죠. 버켓이 지금 한 뭐 1000개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쳤을 때, 그죠? 왜냐하면 버켓이 더 많으면 네 자리를 고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버켓의 사이즈 때문에 세 자리를 고른 거로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버켓 어드레스를 계산하는 해시 펑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는 다 그냥 해시 펑션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키가 인티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인티저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스트링이 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트링이.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 이름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그냥 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버켓 어드레스로 나눠주기 전에 그죠? 버켓 어드레스로 지금 매핑을 해주기 전에 일단 인티저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 디비전이든 뭐든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넌 네거티브 인티저로 먼저 바꿔주는 과정이 예,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키 스페이스가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인티저로 만약에 이걸 바꾸려면은 인티저 범위를 얼마까지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키가 2바이트잖아요. 예. 2바이트면은 예를 들어서 인티저로 바꾸면 인티저가 4바이트짜리로 바꾸면은 당연히 충분하죠. 그죠? 예, 키의 그 키 스페이스보다 인티저 스페이스가 더 많다. 뭐 그러면. 근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 키는 지금 4바이트인데 인티저는 어 4바이트가 아니고 2바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 유니크한 넌 네거티브 레프레젠트 각각의 스트링에 대해서 그 유니크한 인티저를 부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사이즈 문제니까. 예. 어찌됐든 그러면은 뭐 사이즈가 된다고 쳤을 때 뭐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예, 그죠? 한 자리마다 그 여기 보면 지금 8비트를 시프트 시킨 거니까 8비트를 시프트 시킨 거니까 맨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티저가 지금 2바이트면 맨 첫 번째 바이트는 그냥 넘버 값 아스키 코드로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트링에 대해서는 이거를 8자리를 그죠? 좌로 시프트 해가지고 8비트를 시프트한 거죠. 그 다음에 쓰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자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키 제로는 8자리 쓰고 그 다음에 키 1은 그거 앞에 8비트를 쓰고 그런 거니까 그 서로 다른 그 스트링에 대해서는 다른 인티저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이런 방식만 있는 건 아닌데 인티저를 일단은 바꿔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그 코드로 바꾼 거죠. 스트링 투 인트라는 펑션이 어떤 그 스트링을 넌 네거티브 인트로 유니크하게 바꿔주는 그런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해시 펑션을 정하고 났으면 오버플로우 핸들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오버플로우는 꼭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해시 펑션을 잘 만들면은 컬리전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 이럴 수는 없어요. 예, 사이즈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 사이즈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딕셔너리 페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오픈 어드레싱 하고요. 체이닝입니다. 네, 오픈 어드레싱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홈 버켓이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버켓에 넣겠다 이거예요. 그죠? 홈 버켓이 아닌 다른 버켓에 넣겠다. 그런. 그 다음에 체이닝은 뭐냐면은 홈 버켓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그럼 홈 버켓에 지금 하나밖에 딕셔너리 페어가 안 들어가니까 그 말하자면 슬롯을 늘린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의 그 슬롯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리스트. 한 버켓이 하나의 리스트가 되도록 예,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게 체이닝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리니어 프로빙부터 볼 텐데 여기 지금 이제 뭐 말은 상당히 어렵게 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키가 K였고요. 우리가 해시 테이블을 HT라고 지금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해시 펑션을 이제 인서트를 시키려고 인서트 키가 K인 그 딕셔너리 페어를 인서트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해시 펑션에 K를 넣어갖고 버켓 어드레스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켓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그 위치에 이 딕셔너리 페어를 넣으려고 그랬더니 거기가 이미 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리니어 프로빙 간단합니다. 그 다음 거 보는 거죠. 다음 거. 예, 다음 위치. 예를 들어서 내 인덱스 3번이었다. 내 홈 버켓이 3번이었어. 근데 거기가 차 있어요. 그러면 4번은 보는 거예요. 4번. 4번도 차 있어. 그럼 5번. 5번도 차 있어. 6번. 6번도 차 있어. 7번. 7번이 끝이라고 쳐요. 7번도 차 있어. 그럼 다시 0번으로 오는 거예요. 0번. 예. 0번도 차 있어. 1번. 1번도 차 있어. 2번. 2번도 차 있어. 3번은 원래 홈 버켓이면 그럼 다 찬 거죠. 예. 그러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해시 테이블 자체가 풀이니까 넣을 수가 없는 거. 예.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언필드 버켓을 하나 찾으면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넣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내 홈버켓은 3번이었는데 내가 6번이나 7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스트링 타입의 키를 갖는 6개의 딕셔너리 페어가 있다고 치는데 여기 지금 키만 표시했어요. 엘리먼트는 표시 안 하고. 이 6가지가 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해시 펑션을 우리가 뭘 쓸 거냐면 해시 펑션은 이렇게 할 겁니다. 어,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캐릭터에 대해서 그죠? F, O, R 그러면은 이거가 아스키 코드가 있어요. 아스키 코드라는 게 이제 그 아스키 코드 테이블 아시죠? 그 각 글자에 대해서 그 코드 값을 다 가지고 있는 네. 그게 이제 이게 100이고 F 스몰 로어 케이스 F가 102, 로어 케이스 O가 111, 로어 케이스 R이 114번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면 요거 다 더하는 게 우리의 해시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더한 다음에 더하면 327인데 더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모듈러를 또 해줍니다. 여기서 모듈러 13을 해요. 네, 13. 그렇게 하면은 이제 2가 되는데 이게 그 홈 버켓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해시 펑션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 for, do, while, if, else 펑션이라고 하는 키들을 다 그 버켓 어드레스를 계산을 하면 2, 3, 4, 12, 9, 12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12 두 개가 컬리전이 나잖아요. 네, 그럼 오버플로가 납니다. 왜냐하면 한 버켓에 하나의 그 딕셔너리 페어만 넣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맨 처음에 이제 그 for은 여기 비어 있으니까 들어가고 그 다음에 do 여기 들어가고 while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if else. 자, if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else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펑션의 홈 버켓을 계산해봤더니 여기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니어 프로빙을 쓰면 그 다음 거 보는 거죠. 다음 거. 네. 여기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펑션을 넣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치할 때도 똑같이 합니다. 뭐냐면 먼저 HK를 컴퓨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테이블에 있는 HK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거기만 가가지고 그냥 그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키가 맞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들어있는 딕셔너리 페어의 키를 컴페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키를 봐서 맞으면 아 이거구나. 자 그렇지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리니어 프로빙을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 거, 그 다음 뭐 그 다음 거 다음 거 이렇게 계속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키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예. 그래서 키가 맞는 게 있으면은 거기서 서치가 끝나고 한 바퀴 돌아왔는데 그죠? 예, 키가 없으면은 그러면 없는 거죠. 예, 지금 이 해시 테이블에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가 없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해시 펑션이 더 간단한 경우인데요. 자, 어떤 경우냐면은 키는요. 로어 케이스 스트링이라고 합시다. 이거 개수의 길이의 제한이 없는 로어 케이스 스트링. 여기 보시면은 뭐 아크 코사인 그죠? 뭐 이런 캐릭터 디파인 exponential 이런 것들이 지금 키들인 거예요. 여기 지금 11개의 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시 펑션은 뭐냐면은 해시 펑션이 너무 단순합니다. First character of the keys and map to integers.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ACO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크 코사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맨 앞자리가 A니까 A는 0, B는 1, C는 2 이렇게 해갖고 Z는 25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매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홈 버켓이 0, 요것도 홈 버켓이 0, 이것도 홈 버켓이 0, 이거의 홈 버켓은 2 간단하죠? 이거의 홈 버켓은 3, 이거는 4, 이거는 2 네, 이렇게 첫 글자만 보고 하는 겁니다. A, B, C, D, E, F 그러니까 5인가? 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5, 이거는 2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리니어 프로빙을 사용을 해서 요 순서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순서대로 해시 테이블에다가 넣는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밑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What is the number of buckets searched for each key? 그 버켓이 서치된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건데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이 ACOS 요거를 넣는데 그죠? 예. 요거를 넣는데 지금 요거는 버켓 0이거든요. 맨 앞에 A니까. 예. 근데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으면 넣는 건데 어쨌든 요 버켓을 하나 본 거잖아요. 그죠? 예, 요 버켓을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본 거니까 서치된 개수는 1입니다. 자, 두 번째로 ATOI, 그죠? 예, A to I. 이게 이제 들어왔는데 이거가 맨 처음에 그 버켓을 계산하면 버켓 0번입니다. 예, 0번.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서치를 했더니 다른 키를 가지고 있는 그 딕셔너리 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거기다 넣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 거를 체크하죠.
다음 거를 체크해서 비어있으니까 넣었는데 어쨌든 서치는 2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캐릭터 있죠? 이거는 지금 해시 해가지고 지금 계산된 값이 2인데 안 들어있으니까 서치 한 번에 끝난 거. define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비어있었어요. 3번인데 그 다음에 exp 요것도 비어있어서 바로 넣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C는 어디냐면은 여기에 있죠. 그죠? 예, 홈 버킷이 여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차 있으니까 여기 서치, 그 다음에 여기 서치, 그 다음에 여기 서치, 그 다음에 여기 서치,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다 넣은 거죠. 이 서치를 4번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다 쓴 겁니다. 여기 C타임 같은 경우는 원래 홈 버킷이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리니어 프로그램을 계속하는데 다 차 있어요. 그래서 9번 만에 여기가 9번째인 거죠. 9번 만에 이 자리가 비어 있는 걸 확인하고 여기다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리니어 프로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에 누가 차 있으면 남의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의 자리에 들어올 애는 또 보니까 자기 자리가 차 있으니까 또 뒤로 뒤로 이렇게 계속 밀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내 자리를 찾아서 뭔가 어떤 버킷을 넣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서치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리니어 프로빙이라는 거는 이제 그 거기가 차 있으면 그 다음 거, 그죠? 어떤 홈 버켓이 차 있으면 그 다음 버켓을 찾는 건데 이제 그거의 변형도 있습니다. 쿼드래틱 프로빙은 뭐냐면은 그 바로 다음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i의 제곱. 처음에는 이제 한 칸 앞뒤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칸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칸을 보고 아홉 칸을 보고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게 이제 쿼드래틱 프로빙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리해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해시 펑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오버플로가 나면은 그 다음 해시 펑션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해시 펑션으로 해시를 해봐서 비어 있으면 거기다 넣고 이런 게 이제 리해싱입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리니어 프로빙, 쿼드라틱 프로빙, 리해싱.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오버플로가 났을 때 어떻게 할지, 그죠? 어느 버켓에다가 넣을지 이런 것들을 그 계산하는 여러 가지 메소드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 이제 체이닝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리니어 프로빙이라는 게 이제 남의 자리를 막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어떤 키를 넣으려고 할 때, 어, 내 자리에서 내 것들하고, 그러니까 내, 같은 홈버켓을 쓰는 애들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홈버켓을 쓰는 애들하고 막 경쟁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죠? key involves comparison with keys with different hash values.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체이닝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 대신 이제 오버플로가 언제든지 날 수 있으니까, one dictionary 페어가 아니라 one list per 버켓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리스트는 뭐예요? 그 홈버켓에 있는 모든 시너님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같은 홈버켓을 공유하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리스트 자체를 트리로 구현을, 서치 트리 같은 걸로 구현을 해서 컴플렉시티를 줄이려고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는 그 하나의 버켓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시너님들을 전체를 다 거기서 지금 그 스토어한다. 그리고 뭐 인서트도 하고 딜리트도 하고 서치도 한다. 이게 이제 체이닝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 보시면 체이닝이 어떤지 이제 바로 이해가 가실 텐데 여기 보면 좀 전에 예로 봤던 그 11개의 그 키를 넣을 때 A부터 시작하는 애들은 그냥 홈버켓 그죠? 0에 지금 다 들어가는 거고요. 네. 네, 지금 여기 있는 키워드가 저 앞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어, 지금 여기 있는 11개의 키가 이제 A는 홈버켓 0에 3개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C로 시작하는 거는 전부 2번 버켓에 들어가게 돼 있고 거기에 리스트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겠죠. 네.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체이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체이닝에서 서치할 때는 이거 뭐 당연한 건데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 링크드 리스트의 서치거든요. 맨 처음에 그죠? 해시 펑션을 딱 적용해가지고 홈버켓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링크드 리스트를 쭉 따라가면서 그 중에 키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해싱은 아까 5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링크드 리스트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5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해싱을 쓸 때
월스트 케이스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인서션, 딜리션, 그죠? 서치 모두 ON이에요. 자, 어떤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좀 전에 우리 체이닝 봤죠? 네, 체이닝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 운이 없어가지고 모든 키가 전부 A로 시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버켓에 다 들어가갖고 지금 하나의 체인으로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인서트하고 서치하고 딜리트 하는데 ON이죠. 네, 그죠? 네, 그게 이제 월스트 케이스인 거예요. 월스트 케이스에서는 그냥 뭐 체인 하나 거기서 다 하는 거니까. 네. 자, 근데 그러면 월스트 케이스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에브리지 퍼포먼스는 어떠냐? 익스펙티드 퍼포먼스는 어떠냐? 그거를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어떤 해시 테이블이 있는데 해시 테이블에 버켓이 B개 있다고 칩시다. 네. 그리고 각각의 버켓은 슬래시 하나만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해시 펑션은 유니폼 해시 펑션입니다. 유니폼 해시 펑션. 네. 그래서 0부터 B-1까지 매핑을 해주는 유니폼 해시 펑션. 그러니까 유니폼 해시 펑션은 뭐냐면 키가 랜덤일 때, 그죠? 네. 키가 키 스페이스 랜덤일 때 얘네들을 각각의 버켓에 넣을 확률이 다 똑같은 그게 유니폼 해시 펑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여기 지금 여기가 좀 잘못됐는데 B의 n승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n개의 키가 있는데, 그죠? n개의 키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인서션을 시킬 건데, n개의 키를 넣는 순서가 또 있잖아요. 순서. 예. 1번부터 넣을지, 뭐 2번부터 넣을지.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 시퀀스는 그 모든 순서가, 그죠? 모든 시퀀스가 일어날 확률이 다 똑같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뭐 원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에브리지 퍼포먼스 같은 거 측정할 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SN이 있고 UN이 있는데 S는 success고요. U는 unsuccessful. 네, S는 successful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S인 경우는 뭐냐면 average number of comparisons, comparison은 키 comparison이죠. 네. 근데 SN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키가 있는 경우. 있는 경우. 그 다음에 UN은 뭐냐면 expected number of 이게 average랑 expected 똑같은 거예요. number of key comparisons when a search is made for a key not in the hash table. 그러니까 SN은 뭐냐면 키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 컴패리즌의 평균 개수. UN은 없는 경우에 해야 되는 그 컴패리즌의 개수. 그죠? 평균 개수.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체이닝을 우리가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체이닝. 예, 그래서 뭐 리니어 프로빙하고 체이닝이 있는데 체이닝을 우리가 쓴다고 가정을 해보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키가 네, 해시 펑션에 넣더니 그 버켓 어드레스가 i였다고 쳐요. 예. 그 다음에 그 i에는 보면은 지금 체이닝을 하고 있으니까 링크드 리스트로 지금 쭉 연결이 돼 있죠, 그죠? 예, 그 i가 홈 버켓인 그 딕셔너리 페어들이 쭉 연결이 돼 있을 텐데 거기에 Q개가 지금 들어있다고 치겠습니다. Q개가. 예.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서치를 하는데 그 I 번째 그 버켓 I에 Q개가 들어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 중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K는 없었다고 쳐요. 없었어. 자, 그러면은 이 없다는 거를 알기까지 그 Q개하고 다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Q comparisons are needed if K is not on the chain. 그죠? Q개를 비교를 해보고, 그죠? I로 계산이 된 해싱 펑션을 계산했더니 I예요. 그러면 버켓 I에 있는 리스트를 다 봐야 되는데 거기에 Q개가 있어요. Q개를 다 보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해시 테이블에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가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UN이거든요. UN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unsuccessful 한 경우.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Q는 뭐냐? 네, Q는 뭐냐? 자, n개의 키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그죠? B possible chain. 그러니까 지금 유니폼 해시 펑션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 각각의 B 버켓에 들어갈 확률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n개의 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분산돼서 나가면은 뭐냐면 하나의 버켓에 링크드 리스트에 있는 그 노드의 개수는 n을 b로 나눈 거죠. 예, 왜냐면 n개가 b로 지금 그 균형 잡히게 이렇게 지금 나뉘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n 나누기 b가 뭐냐면 그게 로딩 팩터예요.
예, 지금 s가 1이니까 그죠? 슬롯 넘버 그 슬롯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니까 n 나누기 sb가 로딩 팩터였잖아요. 예, 알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로딩 팩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q가 이거거든요. q가. 예, 그렇기 때문에 un은 알파.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평균 개수. 키 컴패리즌을 해야 되는 평균 개수. 근데 어떤 경우에 그 키가 존재하지 않아서 찾는 게 실패하는 경우에 그때 평균적으로 컴패리즌 해봐야 되는 그거의 개수가 알파계인 거예요. 알파계. 예, 우리가 체이닝을 쓸 때. 자, 그러면은 SN은 뭐냐? SN은 이런 겁니다. i 번째 키가 지금 그죠? ki인데 이게 이제 테이블에 인서트가 될 때 the expected number of keys on any chain is i-1 나누기 b. 자, i 번 어떤 키를 우리가 찾고 있는데 그 키가 i 번째로 테이블에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그 앞에 i-1개가 들어갔을 거잖아요. 근데 그 i-1개는 지금 확률적으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하기 때문에 b개의 버켓에 골고루 나눠져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버켓에 들어있는 개수의 평균은 i-1을 b로 나눈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그만큼이 지금 있는 경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hence the expected number of comparisons needed to search for ki after all n keys have been entered is I.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i 번째 키를 갖다가 서치를 할 때는 어떤 버켓에서 1 플러스 i-1 나누기 b. 그러니까 i-1 나누기 b는 뭐냐면은 그, 그 해당 홈 버켓에 i 번째 키를 찾기 전에 나오는 평균적인 딕셔너리 페어의 개수예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하고는 다 저기 컴패리즌을 해보고 마지막에 요 1이 뭐냐면은 딱 매칭이 되는 그 키, 우리가 찾고자 하는 키하고 컴페어하는 게 요 1이고 요 부분은 그 앞에 있는 그저 그 체인에서 앞에 있는 애들의 평균적인 개수고 그만큼을 컴페어 해야지 이제 찾는 거죠. 예. 근데 이제 i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거를 i가 어디 있냐에 그가 지금 1부터 n까지 그죠? 첫 번째 넣느냐부터 n번째 넣느냐까지 다 다른데 그거를요 전부 다 평균 낸 거예요. 다 더해서 평균 n분의 1로 나눈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 1 플러스 n 2b분의 n-1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b분의 n-1 요거를 그냥 예, b분의 n 이거랑 그냥 어프락시메이션을 시킨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알파 정도의 그런 그 컴패리즌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예.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로딩 팩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로딩 팩터에 비례해서 지금 찾는 그 서칭의 타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딩 팩터를 굉장히 높게 하면은 예, 로딩 팩터를 어 근데 높게 하면은 그 이 expected number of key comparison도 예, 높아지는 거고요. 예. 로딩 팩터를 낮게 하면 낮게 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저기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 b 나누기 n 나누기 b 요 있잖아요. n 나누기 b. 예,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여기 이제 체이닝을 쓰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 n 나누기 그러니까 b분의 n이 1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그 넘어갈 수도 있죠. 그죠? 예, 넘어갈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버켓은 한 10개밖에 없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한 100개를 넣잖아요. 예, 그러면은 로딩 팩터가 이제 뭐 10 이렇게 되는 건데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평균적으로 각 버켓에 그 링크드 리스트의 개수가 이제 10개씩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그만큼 찾는 시간이 그죠? 예, 그 UN 같은 경우에 키가 없는 경우에 그만큼 10개씩 찾아야 되는 거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로딩 팩터를 낮추면은 그죠? 1 이하로 낮춘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작게 이렇게 그 유지를 하면은 예, 그만큼의 그 UN이나 SN 그러니까 그 키가 있을 때 혹은 없을 때 그 서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대신 이제 그 로딩 팩터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메모리를 많이 또 써야 되는 거고 하니까 그런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기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것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그 데리베이션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리니어 프로빙도 있었으니까 리니어 프로빙 쓰는 경우에는 이제 un과 sn이 이제 뭐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에 뭐 1 더하기 어,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시면 요거에 대한 데리베이션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찌됐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고요. 해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월스트 케이스 타임 컴플렉시티는 뭐 ON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로딩 팩터를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하면은 서치나 인서션이나 딜리션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네, 그죠? 네, 프랙티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일단 여러분 이번 학기 그 자료 구조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제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보셨을 텐데 어, 네, 뭐 매번 이렇게 뭐 한 시간 가까이 되는 그런 그 영상 강의를 이렇게 보시느라고 고생을 많으셨고 어, 예, 마지막 그 파이널 프로젝트까지 준비를 잘 하셔서 예,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